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아유, 오랜만에 뭐라 그럴까요? 젊은 피가 오신 것 같은 느낌?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일단 아주경제 신문에서 좀 짠내리기라고. 네. 그러니까 짠테크. 예, 요새 재테크의 일종인데 짠테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?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돈이 없었습니다. 당시에 돈이 없었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물에 빠진 사람은 칼끝이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요.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거나 또 하나는 자신이 번 돈보다 아끼거나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후자에 가까웠죠.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 절약을 한번 해보고자 싶어서 짠테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네. 자, 사실 파이어 족이라고 해가지고 족이 은퇴. 사실 요새 신문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러운 어떤 이 자산 가격의 상승, 이걸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했다가 맞습니다. 요즘 다시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.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. 맞습니다.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사실 지금 꾸준히 어떤 수입을 만들 수만 있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자산 아니냐. 맞습니다.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잖아요. 네네.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00만 원을 1000만 원처럼 쓸 수 있다면, 네, 그만큼 또 내가 부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. 맞습니다. 잠깐 이쪽 오른쪽으로 좀 놓으시죠. 예, 됐고요. 이동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어떻게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. 예,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요. 제가 짠테크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내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게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었고요. 제가 짠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. 저는 가계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가계부. 생각을 합니다. 혹시 대표님 가계부를 혹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한 며칠 하다가 포기했어요. 네, 저도 마찬가지예요.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맞습니다. 되더라고요.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가계부라는 게요. 아시다시피 뭔가 그러니까 개학을 앞두고 뭔가 밀린 일기 쓰는 것처럼 되게 저희한테는 숙제 같은 느낌이었는데요. 근데 가계부를 쓰면 좋은 점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요. 필수 비용이죠.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라든지 저희가 출근하려면은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니까 그건 필수 지출. 그 다음에 낭비.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인데 쓴 어떤 사치 비용을 또 낭비라고 했고요. 또 나머지 하나는요. 낭비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비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썼던 거. 그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고요. 저는 가계부를 쓰면서 이 3가지를요. 신호등으로 좀 표시를 해뒀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첫 번째는요. 필수 비용은 괜찮다는 뜻에서 초록색, 가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초록색으로 형광펜을 칠했고 두 번째, 낭비 같은 경우에는요. 이거는 좀 멈췄어야 하는 소비다라는 의미에서 좀 멈춰야 된다는 뜻으로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칠했고 그다음에 아낄 수 있는데 쓴 비용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황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. 그렇게 가계부를 쓰다 보면요. 이렇게 한 달간의 지출을 이렇게 신호등으로 표시해둔 걸 보면은 내가 빨간색이 많은지 초록색이 많은지 확인해 보시고 빨간색이 많은 달이다 싶으면은 조금 낭비가 많았던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달에 지출을 하실 때 좀 필수 비용 나에게 꼭 필요한 지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 일단 우리가 짠테크, 예.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게 가계부다. 이건 저도 동의가 되는데 네네. 일단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요즘 우리 댓글창에도 나오지만은 배달 음식 시키면 배달비 너무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맞습니다. 그거 전략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받아오는 걸로 전략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. 더 나아가서 배달 음식 안 먹는다. 그게 최고죠. 예,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. 네네.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어떤 식으로 짠테크를 통해서 돈을 들쓰시고 모으셨는지. 저 같은 경우에는 짠테크 팁 몇 가지,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가지를 좀 알려드리자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. 이게 사실은 영수증을 모으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영수증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안 하죠. 저 같은 경우에도요.
영수증을 버려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사실 또 꼬깃꼬깃 주머니에 많이 넣습니다. 아시다시피 영수증이 푼돈을 모을 수 있는 또 재원이 될 수 있는데요. 초록색 검색창, 이 포털 사이트를 얘기해도 괜찮을까요? 네, 괜찮아요. 네, 네이버에는요, 마이플레이스 영수증 리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거기서는 이제 영수증을 리뷰, 스캔해서 자신이 방문한 장소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시고 또 별점까지 평가해 주시면요. 처음 방문 때는 50원이 적립이 되고요. 또 재방문 때는 10원이 포인트가 지급됩니다. 또 세 번째, 다섯 번째, 일곱 번째, 그리고 열 번째 리뷰 때는요, 500원까지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. 이런 게 뭐 푼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포인트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쇼핑을 하실 때 뭐 1,000원이라도 2,000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포인트로 또 재사용 가능합니다. 또 두 번째는요, 생활비 달력인데요.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좀 생활비 달력을 가지고 그래요? 왔습니다. 예. 이게 뭐예요? 진짜 나도 돈이 10,000원짜리가 계속 꽂혀 있어요. 우리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딱 7일치까지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, 14일치까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거 그 1,000원 샵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말해도 괜찮아요? 다이소? 예, 맞습니다. 괜찮아요. 우리 되게 그 익숙한 단어예요. 우리가 주식을 다이소처럼 많이 담아 놓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. 다이소에 가시면은요, 이렇게 생활비 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뭐 1일부터 31일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10,000원짜리 이렇게 돈을 지폐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0,000원씩을 늘 넣고 출근할 때마다 10,000원만 꺼내서 지갑에서 카드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이 10,000원 안에서 하루의 지출을 모두 해결했습니다. 그러다 보면요, 이 10,000원에 저는 이거를 이제 다이소에서는 생활비 달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10,000원의 행복 달력이라고 부릅니다. 이 10,000원의 행복 달력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, 내가 필수 지출이 아니라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,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하나 마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커피 5,000원이나 하지 않습니까? 예. 10,000원에서 5,000원 쓰기 상당히 아쉽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출을 막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생활비 달력을 또 그럼 조금은 하루에 딱 10,000원만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? 예, 10,000원을 가져가서 쓰고, 만약에 10,000원을 쓰신 다음에 5,000원이 남았다 싶으면은 5,000원을 여기로 이월해서 다음 날로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, 주말에 보통 저희가 약속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면은 이 10,000원을 쓰기가 너무 아깝습니다. 그래서 10,000원을 최소한, 요새는 또 무지출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? 영혼을 소비를 하는. 네. 그래서 하나도 쓰지 않고 10,000원을 계속 이월해서 토요일에는 뭐 50,000원까지 쓸 수 있게,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은 절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, 우리 세입자분들 관리비 매우 중요한데요.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내역입니다. 혹시 저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. 이건 그냥 관리비의 그냥 항목으로 돼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. 안 해봤는데 생각을. 맞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에도요, 이 장기수선 충당금 당연히 내가 내야 할, 세입자가 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요? 맞습니다. 우선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, 아파트가 오래돼서 노후가 된 경우에 나중에 큰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비용, 네. 누적해서 미리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 비용,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원래 내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세입자이신 분들 혹시 이사할 때 이거 꼭 받아 가셔야 되는데요. 그래요? 맞습니다. 이거는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받으시느냐,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.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요,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했던 내역을 달라고 하신 다음에 이 내역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면요, 집주인에게 지금까지 누적됐던, 자신이 내왔던 장기수선 충당금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네. 그 만약에 우리가 여기는 근데 오피스는 상관이 없나요? 상관이 있습니다. 그럼 우리도 여기 계속 냈어. 우리가 이제 이사 가신다면- 스튜디오를 딴 데로 옮기면 이제까지 낸 거 전부 달라고 관리실에다 얘기하면 주는 거예요? 맞습니다. 관리실에 가셔가지고요,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서를 받으신 다음에 집주인에게 요청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
네, 그렇군요. 자, 지금 우리 아마 이제 우리 8.15 모니터를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은 아무래도 좀 연령대들이 있으시거든요. 자녀들 네. 나이도 좀 있고 자녀가 이렇게 좀 뭔가 재테크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돈을 모아야 재테크를 하는 맞습니다. 거니까 이런 짠테크 전략하는 생활이 좀 몸에 익었으면 하고 바라실 거란 말이죠. 네. 어떻게 그러한 식으로 내가 그 짠테크를 잘 할 수 있는 기초 준비 뭐가 필요할까요?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, 가계부가 가장 기초, 기본,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요, 예전에 돈을 써 오면서 내가 언제 얼마를 썼는지 상당히,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지출이 돼 가고 있는 건가 확인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. 물론 요즘에 은행 앱 들어가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, 이게 필수적으로 내가 꼭 필요했던 비용인지 아니면은 낭비였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신호등 색깔로 자신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면요, 수시로 가계부를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낭비가 많았는지, 빨간색이 많았는지, 초록색이 많았는지를 판단하시면은 내 지금 그러니까 짠테크 소비 습관이 어떤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계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짠테크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. 생각하시기에 얼마 정도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? 저 같은 경우에는요, 처음 짠테크를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는데요. 저는 처음 목표가 5천만 원 모으기였습니다. 아, 5천만 원 모으기. 예,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한 그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5천만 원을 모으면요, 재테크도 할 수 있고,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고,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또 창업의 기회가 왔을 때도 할 수 있는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이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짠테크를 할 때 뭔가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두면은 뭔가 어떤 활력이라든지, 그리고 짠테크를 하면서 분명히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. 그때 당시에 뭔가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좀 상기하면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? 활력소? 그리고 뭐 그렇죠. 목표가 있으면 5천만 원 예, 모으겠다라는 맞습니다. 목표가 있으면 그 돈이 채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 생기겠죠. 예, 돈 뭐 모으는 장작이라고 재미.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네. 지금 결혼하셨나요? 아직 미혼입니다. 아, 그 부인한테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? 없습니다. 아, 없어요? 예. 아, 근데 왜 주말이 바쁘죠? 이해가 안 되네. 난 주말이 되게 한가하던데. 자, 뭐라 그럴까요? 근데 이렇게 생활화가 되게 되면 예. 우리 뭐라 그러지? 부인한테 만약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네. 부인한테 그러니까 부인한테 통장 맡길 것 같아요? 아니면 직접 다 관리하실 것 같아요? 어떤 상대,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. 최고의 베스트는 저와 뭔가 소비 습관이 비슷한 분 만나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만약에 저와 소비 습관이 비슷하다면은 저는 뭔가 같이 뭔가 짠테크 하면서 뭔가 돈 아끼는 재미를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난다면 뭐 저야 뭐 충분하게 맡기고 싶습니다. 네. 나중에 우리 결혼하셨을 때면 꼭 모셔야지. 그렇죠? 그게 쉽나? 그래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몸에 이게 익으신 분들은 참 이게 또 한참 걸렸잖아요. 이렇게 네. 짠테크 하는 게. 맞습니다. 시간. 이게 몸에 또 다른 상대방이 또 익어질 때까지 기다리기가 되게 마음에 안 드니까. 맞습니다. 네,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아주경제 짠내 일기 코너를 운영하시는 홍승환 기자 모시고 짠테크에 대한 이야기 좀 잠시 나눠봤습니다.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사업할 때요. 그런 얘기를 좀 비슷한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좀 어려울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. 근데 돈을 추가로 벌기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될 돈과 노력과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승률이 없다고 하면은 돈을 안 쓰는. 네.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, 1000만 원 매출을 올려서 100만 원을 버느니
100만 원을 안 쓰면 1000만 원 매출 올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. 추가로.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제 침체 불황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뭔가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해 볼 기회는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이제까지 아주경제 홍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